비료계 제갈량 나 정석입니다. 어느덧 여름이 성큼 다가왔는데요. 여름이 시작되면은 모내기로 한창입니다. 오늘은 벼 재배 시 화학 비료를 대체 가능한 유기농 재배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모내기에 중요한 두 가지 관리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관리입니다. 벼는 생육 단계별로 물 높이를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대기의 목적으로는 온도 조절, 병 해충 감소 등 다양한 목적이 있지만 양분의 흡수율을 조절하여 시기별로 흡수되는 양분량을 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 물대기 아시나요? 무효분할이 시작되면 땅이 갈라질 정도로 물을 빼는 작업을 합니다. 물 관리를 통해서 물을 빼게 되면 질소의 흡수가 억제되어 무효분할수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무효분얼은 쌀이 열리지 않는 줄기가 나오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는 양분 관리입니다.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양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복과 병해충 피해를 감소시키는 규산을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모든 원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중에서 질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소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소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질소는 왜 양날의 검일까요? 먼저 질소의 기능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소는 단백질, 효소, 엽록소의 주요 구성 성분이고요. 생육을 증진시키는 필수 다량 원소입니다. 따라서 부족하게 되면 식물의 생육이 부진하게 되고요.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또한 너무 많게 되면 위로 많이 자라서 도복의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꼭 적절한 질소를 사용해야만 올바른 생육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질소는 벼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혹시 벼의 수확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유효분할수 곱하기 수수당 이삭수 곱하기 등승률입니다. 첫 번째는 유효분할수입니다. 유효분할은 수수가 열려서 쌀이 열리는 줄기를 말합니다. 그 수가 많을수록 생산량이 증대되겠죠. 두 번째는 그 유효분할수에 얼만큼 이삭이 열리냐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등승률입니다. 벼가 열려도 잘 익어야만 상품으로 될 수 있습니다. 수확량 공식에 필요한 그 세 가지를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질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기비와 분할기에 질소를 사용하게 되면 이삭수가 많아집니다. 유수 형성기에 질소를 주게 되면 영화수가 많아집니다. 영화는 벼의 꽃을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출수기에도 질소를 주게 되면 등승률이 높아져 벼가 잘 익게 됩니다. 그럼 질소는 어떻게 줘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질소가 함유된 농자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기농 재배를 할 때는 화학 비료를 사용을 못하죠. 그래서 방법이 있는데요. 유기농업 자재는 화학적인 제조 과정이 없는 천연 유기물로 공급합니다. 잠깐 질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유기물이 나오냐고요? 유기물 깨트려 단백질 깨트려 아미노산 깨트려 질소를 주니 수확량 증대. 방금 노래를 들으셨듯이 유기물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고 질소로 변화되어 식물에게 공급됩니다.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유기농업자재 비옥한 오가닉 13을 추천드립니다. 대유에 곧 출시될 신제품입니다. 첫 번째는 고함량의 동물성 유기질입니다. 비옥한 오가닉 13에는 우모분 80%, 골분 5%, 동물성 유기질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모분은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으며 토양에서 분해 후 식물의 고급 질소원으로 작용합니다. 우모분의 질소는 분해 후에 공급되기 때문에 완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모분만 줘도 괜찮을까요? 아니죠. 우모분은 질소로 공급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초기에 질소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효성 질소와 인산이 함유된 골분을 적정량 배합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속효성과 완효성이 동시에 함유되어서 질소가 부족할 경우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청정지역 해저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벼는 생육 단계별로 냉온 장애의 민감도가 다릅니다. 특히 생육 초기와 이삭이 형성될 때는 피해가 심각한데요. 생육 초기에는 활착 및 생육 부진을 겪고요. 이삭이 형성되는 감수 분열기와 유수 형성기에는 불임을 유발하여 이삭의 형성이 불량해집니다.
이것은 바로 수확량과 직결되게 되죠. 해조류를 살펴보게 되면 종의 분류에 있어서 식물과 유사한 형태로 해조류에서 생성되는 천연 생장 조절 물질은 작물에도 좋게 작용합니다. 또한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여서 식물의 생리 활성을 높여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천연 광물질 랑베나이트가 들어있습니다. 앞서 말한 두 가지 유기질만 주게 되면 마그네슘 같은 특성 물질들이 부족하게 됩니다. 랑베나이트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지속적으로 식물에 공급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물질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으로 양분을 보강하여 줍니다. 추가로 비옥한 오가닉 13은 토양 속에서 주변 환경과 작용하여 물리성과 화학성을 개선하여 줍니다. 이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비옥한 오가닉 13은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구슬 모양의 잎재로 개발되었습니다. 구슬 모양의 잎재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루 달림이 없고 드론과 같은 기계식 살포도 가능합니다. 이양 전에 300평 기준으로 해서 150kg을 토양 혼화 처리하면 끝! 참 쉽죠? 그리고 벼 재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죠. 바로 이삭거름 시기인데요. 이삭거름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벼 재배 시 화학 비료를 대체 가능한 유기농 재배 관리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료계의 제갈량 나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